스프링 부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폼.xml 파일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패키지, 참조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데이터 JPA, 즉 스프링 부트 JPA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내가 MySQL을 사용해 주고 싶다, 또는 MS SQL을 사용해 주고 싶다, PostgreSQL을 사용해 주고 싶다, 또는 처음에 개발 공부할 때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자바로 만들어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포할 때, 게시할 때, 실제 운영할 때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폼.xml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SQL 서버라든가 MySQL이라든가 MariaDB라든가 PostgreSQL이라든가 등등등의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바로 소스 변경 없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만 변경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계층 JPA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JPA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중간계층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쿼리 구문이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쿼리 구문이 다른데요, 그때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알아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쿼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ORM, JPA와 같은 ORM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H2 데이터베이스하고 JPA를 일단은 가장 먼저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어떤 강의는 MySQL을 사용하고, 어떤 강의는 MS SQL을 사용하고, 어떤 강의는 PostgreSQL을 사용하고 등등등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H2 데이터베이스, 스프링 데이터 JPA하고 H2 데이터베이스로 일단은 개발 학습은 기본으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데이터베이스는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씩 사용해 봄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중요한데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간소화를 누구한테 맡기자? JPA한테 맡기자, ORM한테 맡기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에 충실하자라는 거죠. 이게 스프링 부트와 JPA를 사용하는 거의 장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폼.xml 파일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의 메인에 자바 캠퍼스의 모델스 폴더에 to.java 파일 만들고요, 자바 클래스 파일 만들고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는 모델과 컨트롤러와 뷰 형태로 어떤 내용을 꾸미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to-do 클래스는 모델 클래스, 엔터티 클래스로 사용이 될 거고요. 하나, 둘, to-do 모델 클래스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른 말로 todo's, todos라는 이름의 테이블과 1대1로 매핑하는 to-do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데이터 JPA를 사용하게 되면 모델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퍼스트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각각의 테이블을 먼저 설계를 하고
테이블을 구성하고 시작하는 게 제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퍼스트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JPA를 사용할 때는요, 데이터베이스 퍼스트가 아니라 코드 퍼스트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즉, create 테이블 구문으로 먼저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해서 퍼블릭 클래스로 뭐뭐뭐 이름의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당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모델 클래스하고 동일한 모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퍼스트가 아니라 코드 퍼스트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코드를 바탕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해당 클래스 모양 보고 이거는 엔터티 클래스구나. 그러면 실행할 때 자동으로 해당 모델 클래스에 해당되는 클래스와 동일한 모양의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create 테이블 구문을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실행할 때 실행을 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ORM을 사용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퍼스트가 익숙한데요.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ORM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권장을 해드려요. 그리고 물론 가끔 복잡한 쿼리를 만들 때는 직접 쿼리를 우리가 JDBC 구문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자바 캠퍼스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쿼리 구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은 ORM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스프링에서 스프링 부트로 넘어올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최적화 시켜 놓은 거죠. 뭐를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그겁니다. 제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개발하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결과를 보자라는 거죠.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수십 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만들면 이러한 기능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책이라든가 공식 문서를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체를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기본 강의 구성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투두 리스트 이름의 하나의 웹 앱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데이터를 보관해 놓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해 놓을 그릇을 만들고 싶다. 투두스란 이름의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투두스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두 클래스의 멤버, 테이블로 따지면 컬럼이 되겠죠. 멤버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클래스에 프라이빗한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제가 투두에다가 롱 타입 21억 건 이상을 넣어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에 id 이름으로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스트링 형식의 투두에 타이틀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타이틀 필드를 또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불리언 타입으로 투두 리스트를 할 일을 완료를 했는지 컴플리트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is complete 또는 is done과 같은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필드를 갖는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투두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에 3개의 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PA를 사용해서 얘를 모델 클래스화 시켜주고자 한다. 엔터티 클래스화 시켜주고자 한다.
제 강의에서는 모델 클래스 단어와 엔터티 클래스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d entity 탭 눌러서 javax.persistence.entity를 임포트 시켜서 add entity annotation을 사용해서 제가 얘를 발음할 때 annotation 대신에 저는 annotation이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entity annotation을 사용해서 to도란 이름의 모델 클래스는 어떤 이름으로? todos 이름으로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entity에다가 name 속성을 사용해서요,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델 클래스는 to이지만 이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테이블은요, 테이블의 이름은 todos로 만들겠다. 이렇게 엔터티 이름으로 애노테이션을 주게 되면 이 모델 클래스에다가 add entity를 사용해서 todos로 테이블 이름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거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는 거의 공식과 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드릴 텐데요. 나중에 보면 매번 동일한 절차로 모델 클래스 만들고 그 모델 클래스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테이블화 시켜주기 때문에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강의에서는 id 자체는 일련 번호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아이덴티티 값, 쉽게 말해서 1부터 시작해서 자동 증가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id 필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필드는요, 거의 공식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애노테이션? add id 탭 주어가지고요, 특정한 클래스의 id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프라이머리 키로 주고 싶다. 그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add id annotation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자동 증가 값을 주고 싶다. add generated value 이름의 annotation이 있습니다. generated value를 사용해서요, 스트래티지가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컨트롤 스페이스 제너레이션 타입 열거형에 오토, 아이덴티티, 시퀀스, 테이블 등의 옵션 값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토 또는 아이덴티티와 같이 자동 증가값, 일련 번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id 필드는 우리가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자동 증가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개의 필드에 대해서 3개의 컬럼, 3개의 열로 만들어 줄 텐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레벨에서, 자바 레벨에서, 스프링 부트 레벨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현재 투두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생성자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ctor 탭 눌러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다음에 각각의 열을 찍어보면 노랑 전구가 보여요. 그러면 코드 작업 표시 컨트롤 점을 눌러보면요, 생성자를 생성할 거냐? 예. 눌러보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전체를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전체 선택, 전체 선택 해제, 그리고 id 필드 빼놓고 타이틀과 is done, is complete 컬럼만, is complete 필드만 체크해 주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타이틀과 is done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레벨로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인텔리제이와 같은 도구들은 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서 이러한 도구의 힘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에다가 놓고 컨트롤 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터와 세터를 만드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에 대해서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et title과 set title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is don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다 찍어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라. is done 필드에 대해서 클릭. 그러면 get title과 set title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getter와 setter를 이렇게 메서드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위치는 조금만 바꿀게요. 생성자부터 그 다음에 getter와 setter를 타이틀 필드에 대해서 is done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부분은 모델 클래스의 생성자라든가 getter와 setter 만드는 부분은 자바 세계에서의 롬복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롬복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패키지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공식은 귀찮지만 우리가 직접 수작업으로 생성자라든가 getter와 setter를 만드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3개의 필드밖에 없지만 필드가 많아지면 여기 부분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제 강의에서는 기준은 수작업으로 물론 도구의 힘을 받아서 생성자와 getter와 setter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기본값으로 쭉 타이핑 기본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요. 뒤에서 롬복을 사용하는 예제도 제가 몇 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성자와 getter 메서드, setter 메서드를 직접 만들어 놓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d 필드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에 자동 증가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생성자 주고 getter, setter 이렇게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각각의 열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 페이지에 전체 다 보여지는 가장 최소한의 컬럼으로 가장 최소한의 필드를 갖는 to-do 이름의 모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